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경을 디자인하는 멘탈경 디자이너 조명국입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을 모시고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멘탈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결혼이고요. 오늘 초대 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한 자기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 살고 있는 뭐라고 소개해야 될까? 심리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방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인터뷰가 처음이라서 어색합니다. 저와의 인연은 제가 옛날에 이제 브런치에서 글을 쓸 때 이걸로 이제 글을 쓰다가 팟캐스트를 하면 참 좋겠다. 내 장점이 목소리니까 이러다가 실제로 딱 연락이 오신 네, 또 PD님으로 제가 통칭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되냐부터 생각하는 시기이긴 하지만 결혼을 또 생각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렵고 고민이 많은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결혼에 대해서 어떤 걸 꼭 체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왜 이걸 골랐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팟캐스트를 한 2년간 했었는데 이 초반에 했던 이 에피소드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가지고 이 또 게스트를 모시고 방우님을 모시고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 주제를 어떻게 준비하게 되셨는지 그 얘기를 좀 잠깐 해볼까요? 그냥 자유롭게 얘기해 주세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돼요. 명님이 정해서 그러니까 이때 어떤 생각으로 이런 옛날에 옛날에 어떻게 주제를 준비했었나? 요거 팟캐스트 할 때 저희가 되게 초반이었잖아요. 초반이었고 그렇죠. 가정의 달이었나? 그쯤이었을 거예요. 5월쯤이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때 또 제가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시리즈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연애할 때, 그다음에 결혼 전 준비할 때, 결혼 후 뭐 이런 식으로 시리즈 준비했던 것 중에 이제 한 꼭지였던 것 같은데 그걸 명국님이 기억을 해주시고 이렇게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7화에 찍었었는데 7화. 근데 기억나는 게 저는 또 슬픈 것만 썼어요. 이런 사람 만나지 말아요 이런 거. 네, 제 유튜브도 보면은 항상 뭐 거르는 사람, 뭐 이런 사람 피해라 이런 것들의 조회수가 높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회수가 높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결혼을 해야 되겠다 고민하시는 것보다 그냥 결혼 힘들어서 안 하지 뭐 이런 분들도 많지 않을까? 점점 급격히 시간이 지날수록 결혼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들이 좀 많죠. 그럼에도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은 또 결혼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다른 사람들은 했는데 나는 왜 못하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자존감이 떨어지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래서 어쨌든 결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 멘탈경 디자인 채널에서 다루면 좋을 것 같아서 초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 결혼할 때는 이걸 좀 체크를 해보자. 이게 뭐가 있을까? 그런 게 많죠. 각자 보시는 분들도 진짜 각자 생각하는 게 있을 거고. 근데 저는 일단 결혼을 이미 했고 사실 이제 저도 결혼할 때는 뭐 이런 거를 생각해보고 결혼한 건 아니에요. 근데 결혼하고 이제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결혼 전에 이런 걸 내가 체크했으면은 더 좋았겠나? 지금도 좋지만 결혼하면 되게 좋은 것들이 이제서야 보이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지나니까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재밌는 게 저희가 또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뭐든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이런 걸 좀 공유하려고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시고 두 아이 아빠고 잘 만나고 계시고 또 아내분이 연상이시고 아름다운 분이시라고 아내분 보고 계시죠?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해보면은 첫 번째는 성격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성격 차이. 이번에 그 송송 커플도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 거의 대부분 저희가 알고 있는 이혼 사유는 다 성격 차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표면에 드러난 이유고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혼 사유를 꼽으라고 하면 성격 차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결혼 전에 서로의 성격에 대해서 체크를 안 했고 계시는 것 같고 저도 안 했고 그래서 성격 차이를 한번 성격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보통 심리학에서는 그 성격을 유형별로 분석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하게 하는 거 MBTI도 유형이고 애니어그램 같은 거. 그죠, 애니어그램도 유형이고 또 유형이 아니지만 이렇게 카테고리를 하는 빅5라고 하죠. 그렇죠. 네, 오션이라고 하는 그 5가지 성격 유형들을 가지고 개인 성격을 이렇게 나누는 게 일반적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성격이고 제가 만나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 결혼할 사람 B라는 성격이라고 했을 때 A와 B의 궁합을 보기에는 힘들어요, 심리학에서. 그렇죠. 왜냐하면은 너무 이렇게 성격이 다양하고 그 조합들을 모두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연구는 아마 찾아보진 아직 없을 거예요. 없기도 하고 그런 건 보통 이제 저희의 경쟁 상대인 심리학의 상담의 경쟁의 그렇죠. 네, 사주 하시는 분들에게 가시면 되고 심리학에서는 그런 궁합보다는 이제 서로의 성격의 유형을 파악해서 이해하자는 쪽에 초점을 맞춰져 있죠. 나는 이 성격이고 너는 저런 성격이라서 이제 만나 안 만나보다 서로를 이해하자는 데 초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접근할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도. 좋습니다. 보통 결혼할 때 되게 코드가 잘 맞아서 결혼을 결정을 하세요. 그렇죠. 사람들이. 뭐 대화가 잘 된다든지 아니면 엄청난 뭐 독특한 취미생활이 같아서 서로가 잘 맞는다든지 그래서 결정을 하시는데 결혼을 한 다음에는 취미나 그런 잘 맞는 부분만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네,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성격인지를 내가 잘 알고 있나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네. 체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 친구에게 내가 결혼할 사람에 대한 성격을 한번 설명해 보는 거예요, 말로. 그러면은 내가 상대방의 성격을 잘 아는지 아니면 내가 나랑 결혼할 사람인데도 성격을 잘 모르고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인지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한번 소개를 그쵸. 성격을 소개해봐라. 네, 그쵸. 자세하게. 그쵸. 근데 아마 성격이라는 게 워낙 변인도 다양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 각자 그 성격이 발현되는 거라서 이 성격을 말로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저조차도 지금 성격이 뭐냐 그렇죠. 라고 하면 이제 소개하기 좀 어려운데.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추천드리는 방법은 내가 상대방을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측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그럼 제가 상대방의 성격을 안다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누구랑 싸웠다. 그러면 상대방이 먼저 사과를 할 것인가, 화해를 하려고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결혼할 사람은 나랑 다툼이 있었던 그 사람이 먼저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성격인가, 이런 걸 한번 그렇죠. 그런 걸 한번 예상해 보는 거예요. 예측해 보는 거예요. 그런 예측이 잘 되면은 내가 상대방의 성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고 해도 괜찮은 거죠. 네. 저도 이제 떠오르는 게 이렇게 연구들을 해보면 오래된 연인일수록 이렇게 자기가 상대방을 더 잘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데 보통 그 예상한 것보다 덜 알고 있다는 결과가 되게 많더라고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나는 그래도 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성격 잘 아는데 라고 해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한번 말로 설명해보는 것과 예측해보는 거, 특정한 가상 상황에서 한번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해보는 게 상대방의 성격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를 한번 체크해보는 좋은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첫 번째 방법을 추천드렸고요. 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은 나와 결혼할 그 상대방이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또 약간 객관적으로 또 그렇죠. 그게 지금은 나랑 연인 사이니까 서로한테 가장 잘할 시기, 또 서로가 가장 소중한 시기, 막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은 시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결혼을 하면은 이게 사랑이 약간 우정처럼 됩니다. 네. 그래서 상대방도 지금 나와 다른 사람들과 대인관계 하듯이 나한테도 할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편해지니까. 그래서 나랑 결혼할 그 상대방이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니면은 이성들과 친한지 동성들과 친한지, 뭐 회사에서 일은 어떻게 하는지, 여가 시간 어떻게 보내면서 친구들에게 자주 연락을 하는지, 뭐 이런 대인관계들을 한번 쭉 보시면은 그 사람들한테 하는 게 곧 결혼 후에 나한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되게 기억에 남아서 이 에피소드가 기억에 남는데, 결국 우리는 친구가 될 거다. 그렇죠. 그럼 친구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봐라. 이게 머릿속에 되게 와닿았었고, 두 번째로는 그 약한 분들한테 어떻게 하는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되게 함부로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하는 걸 봐라. 이런 것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나랑 이제 결혼할 상대방이 직장에서 되게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약간 군림하려고 하고 내가 그 상황 조직 사람들 컨트롤하려고 한다면 결혼을 해도 분명히 나를 컨트롤하려고 할 겁니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혹은 자식한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고려를 하셔야죠. 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려하시는 게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해서 두 번째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총 제가 4가지 팁을 준비했는데 2가지 팁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 팁은 이게 또 나를 아는, 좀 식상한 말이긴 한데 나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Know your role. 왜냐면은 그 서로가 부부가 결혼이라는 게 결혼이 목적이 아니고 결혼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는 그런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통과하는 그런 것이라서 많은 분들이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시는 거는 결혼이 싫은 게 아니고, 결혼식이 싫은 게 아니고 결혼 후에 내가 감당해야 할 것들, 내가 이렇게 책임져야 할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또는 어려워서 이제 결혼을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혼 이후에 결혼을 하시기로 했으면은 결혼 이후에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를 잘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상을. 그렇죠. 그리고 나를 안다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나는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리고 그런 표현 방식을 과연 지금의 여자친구, 지금의 남자친구는 받아줄 수 있을까? 네,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시는 차원에서 나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를 약간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나도 나중에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상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네요. 힘들 때나 좋을 때나. 그렇죠. 그래서 나는 뭐 힘들 때, 아니면 주말에 피곤할 때, 어떤 분들은 가만히 혼자서 영화 보거나 뭐 잠을 자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피곤했으니까 나가서 놀면 스트레스 풀어하는 이런 2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상대방은 그게 안 맞을 수 있어요. 주말에는 무조건 나는 쉬고 싶은데 나가서 여기 스트레스 풀자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나가서 좀 놀고 싶은데 조금 상대방은 조용한 분이라면 집에서 쉬는 게 난 좋아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조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 스타일의 사람인가 라는 걸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연애 상황에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혼하면 삶이 되니까 다시 나로 돌아오는데, 그때는 이제 동반자로서 내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뭔가 그때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뭐 당연히 주말에 뭐 만나서 놀고 뭐 데이트하는 게 맞는데, 보통의 나는 쉬는 걸 좋아했어. 그럼 결국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결혼하시면은 맞벌이를 하시지만 이제 아내가 되는 분은, 여성분은 집에 계시고 남편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아내는 일주일 내내 집에 있었으니까 밖에 나가고 싶을 거고, 주말에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했으니까 주말에 좀 쉬고 싶고, 아내의 그런 뭐 내조나 이런 걸 기대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충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4번째는 애착에 관한 거예요. 애착. 네, 연애 애착과 부부 애착은 엄연히 분리된 애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둘이 다르다. 그렇죠. 연애 때는 분명히 이제 서로 잘 맞고 티격태격해도 그래도 서로 좋으니까 만나는 거고 결혼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부부가 되면 부부 애착은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상황이 바뀌면은, 환경이 바뀌면 사람도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결혼하는 순간 웃겨요 진짜. 결혼식이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하객들 모아놓고 이렇게 축하하고 하는 건데, 결혼식이라는 그 포인트 기점을 해서 비포 애프터가 확연히 달라지는데, 환경이
일단 같이 사는 가족이 구성을 바뀌었고요. 그 가족 구성원에 향한 나의 다른 가족들, 부모나 형제들의 기대가 또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부부는 부부의 애착을 서로 다시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애착을 잘 형성하는 방법들을 고민하시고 나의 상대 배우자가 될 사람과 그 애착들을 사전에 이야기하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결혼을 만약에 준비하시잖아요. 지금 이걸 보시는 멘탈 경험 디자인 채널의 구독자분들이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데 결혼을 만약에 막상 준비하면 부부끼리 대화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하느라. 그쵸. 결혼식만 준비하느라 아. 대화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결혼을 진행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면 일단 두 사람이 결혼하니까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마음속으로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두 사람의 동의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양가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양가의 동의가 있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결혼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부부들이 결혼식 후에 어떤 거를 하고 물론 이제 가구를 사거나 집 꾸미는 걸 같이 하면 좋겠지만 부부들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서로에게 어떻게 대할지 서로의 가족이 어떻게 될지 이런 그런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런 걸 따져보면 좋은데 첫째는 서로에 대한 그런 개인 시간들을 얼마나 허락해줄지 중요하죠. 네. 그리고 둘째는 가족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명하게 긋고 가는 게 좋습니다. 명시적으로. 결혼한 다음에 갈등 생기는 게 뭐냐면 명절날 명절 증후군이라고 흔히 하잖아요. 명시적으로 서로 역할을 규정해 놓지 않고 나는 배우자에게 어느 정도 역할을 기대하는데 배우자는 나는 너무 힘들어서 그 정도까지 못해 뭐 이런 식의 암묵적인 것만 갖고 있다가 그게 부딪혀서 갈등이 되고 그렇죠. 그런 걸 미리미리 대화해 보시는 게 그리고 써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걸로 정말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기대가 어긋나서 싫어하고 성격 차이로 이어지는 그런 수순인 것 같아서 그럼 네 가지 팁. 뭐 한 가지 더 할까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제가 공부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걸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공유하고 싶은 것 같아요. 서로의 시간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관심 네, 많으시죠? 네. 최근에 이제 제가 시간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간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시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현재를 즐기자라는 시간관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자는 쪽에 높은 시간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높은 점수를 준 시간관에 나의 시간을 쓸 때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고 편안해져요. 예를 들어서 현재의 즐기자 이런 쪽으로 시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부가 같이 있으면 좀 뭘 놀아야 돼. 액션을 해야 돼. 하지만 어느 한쪽이 미래에 대한 투자의 시간관을 가지고 있다면은 미래지향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시간에 나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 우리를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 놀 시간에. 그러면 서로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시간관을 한번 이해해 보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관이 다르면은 우리가 헤어지자 싸우자는 게 아니고 그 시간관을 서로 이해함으로써 조율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게 갈등을 좀 줄이고 좀 좋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나의 배우자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준점이 하나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상담했던 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자면 구체적인 내용은 없애고 그분과 이제 그분의 이제 배우자분이 시간관이 너무 달랐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신 분은 재테크나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으셨어요. 근데 이제 상대방은 그런 게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중요시하는 그런 시간관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분은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래서 엄청나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게 누구나 아는 건데 이게 시간관을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름으로써 야 그거 돈 좀 모으는 게 아니고 지금 즐기는 게 중요하지 라고 서로의 입장만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왔다 갔다 이게 끝나지 않는 그런 순환 논리로 대화하다가 싸운 거거든요. 근데 서로의 시간관을 다르게 가질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아는 데서 출발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알고 이해할 수 있고 그렇죠. 대화를 일단 해야 그렇죠.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시간관 체크리스트 같은 거는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그 체크해서 내가 어떤 시간관을 가지고 있는지 흔하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런 거 얘기하는 것도 또 데이트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4가지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소감을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재밌네요. 재밌어요? 네. 유튜브 처음인데 네. 어떻게 편집이 돼서 나갈지 궁금하고. 그냥 이대로 나가면 아 그렇군요. 차이가 없어요. 제가 편집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게 라디오 방송은 해봤는데 이 영상 방송은 처음이라서 네, 긴장도 됐지만 그래도 제가 말을 재밌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아이 딱딱하지 재밌어요. 않았어요. 보는 분들은 재밌었을 겁니다. 네, 좀 죄송합니다.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네. 저희가 또 방송을 꽤 오래 또 해봐가지고 네. 또 호흡이 많네요. 아,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자주 또 새로운 주제 갖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러주시면 네. 시간 됩니다. 오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 네, 안녕.